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2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4월 26일 오늘도 변함없이 홍준표 전 대표,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갖다가 흔한 얘기를 디스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본인이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오늘 2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더군요. 그 당시 함승이 주임검사의 부탁을 받아서 조사실에 들어가서 한 20분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들어가서 아니 당신이 가인 김병로의 어디 손자를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당신이 버틴다면은 오히려 뇌물액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쯤에서 다 털어놓아라. 그랬더니 당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글쎄, 저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처음에는 김종인 박사를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했다가 본인이 또 보면은 본인이 흔한 얘기로 김종인 대표의 이번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다 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는 말에 굉장히 발끈한 듯 합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표나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 내정자 간에 그 싸움은 사실 크게 관심은 없어요. 다만 김종인 박사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는데 세 가지가 불가하다. 이른바 3불가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주변 사람들과 이런저런 깊은 제 나름대로는 우국충정하에 대화를 나누면서 얻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인데 우선 개괄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김종인 박사는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정권에게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다. 두 번째, 김종인 박사는 책임감 부족 등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오히려 말살시킬 수 있고 그나마 미래통합당의 소생의 가능성을 갖다 아예 송두리째 뿌리 뽑아 버릴 수가 있다. 셋째, 김종인 박사는 1940년생으로서 본인의 말씀과 달리 본인이 이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하는 세 가지가 바로 김종인 박사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3불가론입니다. 물론 내일 모레죠. 4월 28일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심재철 지금 원내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과연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받고 통과할지 아니면은 부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과 대화 나눈 결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저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적합 내진 불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영구 야당의 길로 가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영구 야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황태순TV에서 한번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지난 3월 6일 강창일 의원 등 거기에 김무성 의원도 포함됩니다만은 여야 148명이 개헌안을 갖다가 기습발의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개헌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즉 개헌을 갖다가 요구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즉 국민 발안제가 그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낙타가 천막에 코 집어넣기 내지는 코끼리 코 집어넣기다. 통상 관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조그만한 걸 하나 살짝 걸어놓고 이것이 통과되면 나머지 몸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월 6일날 기습 발의된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의 현재 개헌안이 국무회의 3월 10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것은 공고를 갖다가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1일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공고일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는 5월 10일까지 국회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은 이 개헌안은 일단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국회 의결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서 완성되게 되죠.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21대 총선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비례정당까지 포함해서 180석입니다. 거기에다 정의당이 6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손혜원, 정봉주가 만든 당 이름도 좀 오락가락하네요. 그 당 3석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북 남원 지역구를 둔 이용호 무소속 의원까지 하면 190명이 흔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의 좌파 진영입니다. 나머지가 다 합쳐봐야 지금 103석에다가 무소속 4명에다가 뭐 등등등 민생당이 아니죠. 국민의당 3석 해갖고 이쪽에서 110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21대 국회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냈을 때 그 개헌안에 190 플러스 이쪽에서 11명만 빼오면 201명이 돼서 바로 국회에 통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 박사가 4월 24일, 그게 어제 그저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보니까 마침 명동의 은행 연합회인가요? 거기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한 장영수 박사, 고려대 장영수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헌법학자인 정종섭 의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강원대 교수 등 여러 사람 모였는데 그 자리에 제목이 뭐냐니까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김종인 박사가 참석해서 격려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격려사의 내용의 골간은 뭐냐니까 결국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 흔한 얘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또 김종인 박사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87체제, 지금 현재 9차 개정헌법입니다만은 9차 개정헌법이나 이 개정헌법도 과거,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과 다를 바 없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와 같은 매번 대통령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권형 개헌, 즉 대통령의 힘은 줄이고 국무총리의 힘은 키우는, 한마디로 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이죠. 바로 어떻게 보면 현재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내정자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형 개헌에 군부를 지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청자 여러분 깜빡하셨겠습니다만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 보시면 2018년 그 3월경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여기에 법무장관 박상기, 당시 행안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 이낙연을 앉혀놓고 본인이 정부 개헌안 요지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당초 얘기되었던 것은 지금 우리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닥쳤죠. 그래서 결국 자유는 포함시켰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골가는 권력 구조는 4년,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이제 개헌안을 냈습니다만은 그 의결 정적수 미달로 결국 국회에서 그냥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니까 크게 주목받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헌법에 이제 전문이 있죠. 전문에 보니까 5.18가 60민주항쟁, 이것을 갖다 넣는 것에 굉장히 보면 매달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뒤에 경제 부분에 가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주의입니다. 그 당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입니다만은
국회에 제안한 헌법 개정안의 골간은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는 거기를 안 넣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때는 보면 나름대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숫자가 그래도 120석이 넘었죠. 그러니까 개헌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한 110석, 200, 한 두어 석만 차지하면은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몇몇 조항을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 이들이 바꾸려 하는 것은 영토 조항입니다. 헌법 보면 우리나라 헌법 3조인가요? 3조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헌법에 구체적으로 영토를 갖다 헌법에 그런 식으로 명기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좌파 진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뒤에 보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 토지 이용 부분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성격이 물씬한 그런 조항을 넣고 또 하나 이쪽 헌법 전문에 5.18과 60항쟁을 넣고 영토 조항을 갖다가 손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면은 김종인 박사같이 내각제 개헌론자들 내지는 이현 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미래통합당에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또 현재 저들이 190석에 지금 103석 무소속까지 합쳐서 107석밖에 안 되는 이 당에서 자칫 잘못하면 만년 야당할 텐데 이렇게 all or nothing의 대통령제보다는 보면은 이현 집정부제 형태로서 권력을 이 내각 책임자하고 대통령제하고 적당히 서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하면서도 또 그 직전에 원포인트 개헌하기 전에 대연정하면서 그 당시 박근혜 대표를 갖다가 유혹했던 것이 바로 대연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상 그렇게 되면 1.5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하나와 야당이 0.5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의 자민당 시스템입니다. 60년 동안 계속 잠깐 빼고는 자민당이 올 독주하죠.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야당도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큰 힘을 못 씁니다만은 내각제 성격이 물씬 들어간 이현 집정부 하에서는 최소한 100석만 갖고 있어도 한 80 정도의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여기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의원 그쪽 계열들이 주로 내각제 개헌론자들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앞으로 만년 야당하겠다. 그리고 저쪽에는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50년 집권, 100년 집권의 길을 가되 우리는 흔한 얘기로 좀 부실하게만 좀 던져주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살게 하는 항복선을 다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종인 박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당내 민주주의 포기라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박사가 보면은 툭 하면 자르다 그러고 툭 하면 툭툭툭 던지고 보면 하면서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4월 24일 날 이제 기자들 토론회장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서 아니 이번 미래통합당 패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뭘 했는데 책임이 있니? 내가 뭘 했는데 책임이 있어? 도와준 것 말고는 한 거 없는데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히딩크 감독 데려왔을 때 히딩크 감독이 다 그러면 자기 선수 데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뽑아놓은 선수가 없고 그 당시 기술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뽑아놓은 선수가 없고 물론 히딩크 감독의 의향도 좀 들어갔긴 들어갔죠. 그래도 목수가 연장 탓하고 아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정권을 다 주었다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패배 책임은 나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을 극치고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핵적 요소는 책임감입니다. 이런 책임감이 없는 가운데 그 다음에 본인 자르라는 얘기대로 보면 자 임기도 내 마음대로 정해 권한도 무제한으로 갈 거야. 그야말로 당내에서 조금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다 뭉개버리고 만다면은 그나마 야당이 가져야 될 근성, 야당이 가져야 될 투쟁성,
야당 의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자생력을 갖다가 다 깡그리 무시하고 드디어는 이 야당 의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쳤을 경우 103명의 의원들은 흔한 얘기로 저 엄마 치마 자락 듣고 졸졸 따라다니는 치마 자락 잡고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초등학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그리고 짜르가 전행하는 이런 정당에서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마침 보니까 김종인 박사 그날도 그 얘기했어요. 4월 24일 날도 대통령 제를 갖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자기 보니 권력 잡은 사람이 좀 더 겸손하고 권력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제대로 성취될 수 없다. 100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좀 더 겸손하고 김종인 박사님 겸손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짜르라는 그 말에 붕 떠 있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한 미래통합당은 그야말로 만년 야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0.5당이다.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했죠. 마침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통해서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건방진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그것도 대통령 권력, 대권이라는 것은 그런 옆에 흔한 얘기로 모사 꾸미는 권력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 참 보면은 김종인 박사의 이런 말씀은 지극히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도부는 원내 초재선과 원외 30대 요즘 보니 김세현 씨하고 굉장히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830 지도부 즉 80년대 태어나고 30대로서 공공학번 즉 2000년대 대학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꾸미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0대 할아버지가 왜 보호자를 자처하시고 왜 대원군을 자처하시고 섭정을 하시겠다 그러는 겁니까? 지금 김종인 박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이 80에 보면 조금 여생 즐기면서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자신의 소일거리 내지는 당신의 소일거리 내지는 오락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말씀과도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손잡벌대는 기자들 오면 툭툭 말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그 손잡벌대는 기자애들한테 툭툭 손녀뻘들한테 하면 또 애들은 또 철없이 아이고 뭐 짜르 이런데 우리 현혹되지 마십시다. 이와 같은 우리 김종인 박사의 비대위원장 3불가론 그러면 무슨 해법이 있냐? 제 나름대로 해법. 이건 저 혼자의 얘기야. 그동안 지난 열흘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거예요. 우선 첫째는 4월 28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위원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제안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안을 부결시켜야 됩니다. 지금 전국위원회는 한 600에서 700명 가량 되고 전국위원회를 갖다가 그 전국위원회 수임기관이 상임전국위원회예요. 43분이 지금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 위원장 전국위원회 의장은 정우택 의원이고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두 분 계시는데 민경욱 의원과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있고 각 광역단체 시당 위원장들, 시도당 위원장들이 쭉 있어서 43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뭔가 좀 보면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심재철 원내대표 그 상임전국위원회에는 원내대표, 당대표 다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를 갖다가 열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전국위원회에서 심재철 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살 수 있는 길의 단초다. 두 번째는
본의 당선자 대회를 갖다가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여기까지는 홍준표 전 대표하고 전 생각이 같아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임고문단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아.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상임고문단 상임고문단 명단 31분 명단을 쭉 살펴봤더니 김수환 전 국회의장부터 강재섭 전 대표까지 33분이 상임고문으로 계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뭐 저희도 보면은 뭐 어느 분에 대한 뭐 건강 상태도 듣고 요즘 보면은 기자들 말씀해 보면은 그 이제 상태를 보지 않습니까? 31분 좀 상임고문 중에서 비대위원장 맡아서 이거 갖다 추슬러 나갈 분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선자 대회 열어서 원내대표 선출하고 그다음에 심재철 원내대표 지금 예전에 원유철 씨가 정진석 씨에게 원내대표 물려주었던 그 전례에 따라서 새로운 신임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원당규상 권한대행을 하게 하고 이 권한대행은 마치 미래통합당에는 5선이 4사람, 4선이 5사람, 9명의 이른바 중진이 있습니다. 이 중진들이 나름대로 좀 고문 역할을 하세요. 꼭 보면 김수환 전 국회의장 28년생인데 그분 지금 90 다 되신 분, 90이 넘었군요. 90 넘으신 분한테 자꾸만 무리한 요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5선과 4선 중진들이 9분이 우선 지혜를 모으고 3선, 그래서 의원들하고 좀 추슬러 가면서 의견을 모아나가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세요. 세 번째, 지금 이번에 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4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5선, 권성동 4선, 윤상현 4선, 김태호 3선. 이 4분은 지금 당장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분란이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이 2분 같은 건 유력한 대권 주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직 어수선한 틈에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가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 또 보면 아직 자생력이 자생자강력이 부족한 이 당에서 줄석이 나오고 또 풍비박산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이 당선자분께서는 잠시 당분간 무소속으로 밖에 계시면서 미래통합당이 자기 힘으로 두 발로 우뚝 설 수 있는, 뭐 우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뭐 기신기신하나마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바깥에서 응원하고 성원하고 도와주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또 여전히 보면 8번째 또 비대위원장 모시겠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무기한 그런 권한과 기한을 주겠다. 그러면서 무슨 엄마, 아버지 도포자락, 치맛자락 끌고 스스로 베이비가 되길 갖다가 자처하는 그런 당에게 과연 국민들이 희망을 갖겠습니까? 이번에 미우나 고우나 저쪽에 1,400만 표, 이쪽에 1,200만 표를 준 그 유권자들이 기대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김종인 박사 3불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4월 28일 전국위원회에서 어떤 결말이 날지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가 출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출마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개헌 문제, 그다음에 당의 자생력 문제, 시대 정신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여기에서 화두로 어젠대로 던져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